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공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밤에 워싱턴 오벌 오피스에서 4시 30분 오후 2위를 트럼프가 만나준다고 합니다. 대략 합의는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기술 강제 이전, IP 도적질, 사이버 해킹 이런 분야들은 아직 중공이 계속 버티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합의가 됐을 때 미국 입장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계속 갖고 가겠다. 그걸 이행 담보 방안으로 이제 삼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공 입장은 관세는 당장 폐지해 달라. 이런 거 갖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합의가 되든 중공은 딜레마 상태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깨져도 손해고 합의가 되어도 결국 손해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겠죠. 중공의 딜레마. 자, 합의가 깨질 수 있겠는가? 저는 합의 깨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합의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현재대로 관세 시스템이 계속 가면서 추가 관세 보복 당할 수 있고요. 중공은 대응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깨지면요, 그러면 중공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요. 미국은 약간 타격받겠죠. 그래도 트럼프 재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공을 대체할 수단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공은 미국을 대체 못합니다. 기술도 미국에 의존되어 있고요. 시장은 미국에 그대로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중공은 깰 수 없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은 마구잡이로 요구를 제시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요구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 조절하면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합의해도 중공은 좋아질 거 하나도 없고요. 서서히 나빠질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합의 자체가 새로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공은 기술을 훔치고 뺏고 그다음에 보조금 기반으로 덤핑해서 이게 성장해 온 거 아닙니까? 그 경제에 지금 거품이 왕창 끼어 있다는 겁니다. 부채 버블도 지금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딱 해버리면은요, 더 이상 기술을 훔치고 뺏고 지금까지 해오던 짓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중공 경제 자체는 급격하게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채 폭탄 터지고 경제 둔화되고 그런 상황에 이 합의 자체는 엄청난 새로운 부담이 되어서 중공 경제가 망가지는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미국 추가 공세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점에서 추가 공세를 할 것인가? 당연히 지금 기존 이번 합의 방안의 이행 강제가 중공이 또 속이고 뒤통수 치고 미국 갖고 놀려고 하지 못하도록 면밀히 이제 조사하면서 정기적으로 이행 방안을 체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서 지금까지 중공이 계속 뒷구멍 파고 그랬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중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 이제 입장에서는 어저께 나온 보도대로 하면은 북한이 SLBM은 물론이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술을 결국 또 누가 주겠습니까? 중공이 뒷거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압박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끔 제기했지만 인권 문제, 즉, 그러니까 중공의 그 기업 환경에서 노동이나 환경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티베트 위구르 쪽 인권 문제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군사적 압박 은근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 남중국해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것이고요.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거기 동남아 국가들, 인도 이렇게 해병대 연합 훈련을 이제 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공군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만 해협에 거의 미 군함들이 거의 이제는 원래 행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중공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것이 다 부담이죠. 달러 지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비 왕창 늘리고 깡통 항공모함도 만들고 또 계속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데 그것이 중공을 지켜주겠습니까? 예. 달러만 쓸 뿐이죠. 예.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중 간에 오고 간 그 많은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패권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패권 전쟁이라면요. 전쟁의 목표는 이번 무역 합의로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그 패권 목표는 뭘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중공은 해체되는 게 맞겠다. 이 중공을 해체한다는 의미는요. 지금 중공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공산당 종신 독재, 계획 경제 체제인데 이것을 망가뜨리고 해체해버리고 자유 중국으로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이걸 저는 이제 가장 작은 좁은 의미의 중공 해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중공이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상태이기 때문에 패권 국가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은 하나밖에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패권 도전은 어떤 이유로든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중공의 GDP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GDP 65%까지 왔다는 건데 이거를 한 일본 수준, 일본이 지금 미국 GDP 한 4분의 1도 이제 찌그러져 있으니까 중공 GDP가 미국 한 4분의 1 수준, 일본과 독일 이 비슷한 수준으로 찌그러질 때까지 계속 쪼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되는데요. 타결되더라도 패권 전쟁의 미국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중공 해체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무역 협상이 합의되든 깨지든 중공은 진퇴양난이다. 결국 손해 보게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